is the only reason we can now send American astronauts into space. Come here. Take over, Elon. Just take over. Hi, everyone.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요. 경제지표 고용보고서 나온 이후에 그것에 대한 해석도 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고 주말에 참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통 일요일에 만드는 동영상은 특정 주제를 좀 깊게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금리하고 중립금리 이 얘기인데요. 그 관련된 얘기는 제가 다음 주 중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년물 금리가요. 먼저 지난 주말에 미국 10년물 금리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프는 10년물 1드 선물입니다. 9월 중순에 3.59 저점 찍고 3.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3.7대로 내려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이렇게 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의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금리도 그렇고 달러도 그렇고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점 만들고 반등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달러가요. 지난 주말 야간 선물에서 이 원달러가 1346원까지 올랐거든요. 금요일 정규장에서도 1330원대 올라섰기 때문에 약간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야간에 더 오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것과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미국 국채 발행하고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일도 있고요. QT하고 연결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쿼터리 리펀딩은 당연히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0월에 이러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 결국 자산시장 쪽으로도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나왔었던 얘기들 하나하나씩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중립금리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고용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보고서들이 이런저런 보고서가 나오고 또 해외 쪽에 개인들도 코멘트가 나오고 또 리서치 자료들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 다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는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해석이 있었고 또 제 생각하고도 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개를 좀 꼽아봤습니다. 이 서머스 전 장관의 코멘트는 어떤 시청자분께서 동영상의 댓글로 고용보고서 관련된 그런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거기에 또 제가 설명으로 이 코멘트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서머스 전 장관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 지냈고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까지 또 지낸 다음에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또 한 자리 했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이요. 보통 우리가 NEC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이 기간 동안에 금융위기가 여러 개 있었죠. 동남아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때 금융위기 겪었죠. 뿐만 아니라 멕시코하고 러시아도 금융위기 성격의 일이 이 재임 기간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미국의 시각으로 여러 가지 사고를 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고용보고서를 본 다음에 페드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하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높은 중립금리 환경에 있다. 그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9월에 50bp 인하는 실수긴 한데 그것이 큰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노랜딩이나 하드랜딩 역시 마찬가지로 페드가 고려해야 될 그럴 위험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bp 인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50bp 인하를 했기 때문에 그 부작용으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거나 그로 인해서 노랜딩이나 하드랜딩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건 페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고려해야 될 어떤 결정을 내린 다음에 뒤따라오는 그런 위험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이어서 명목 임금 상승률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고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환경 요인이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그것과 연결이 되는 그 얘기죠.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 이거
9월 FOMC 회의 때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파월의장 코멘트 한번 다시 볼게요.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Many people anyway would say we're probably not going back to that era where there were trillions of dollars of sovereign bonds trading at negative rates, long-term bonds trading at negative rates. And it looked like the neutral rate might even be negative. So there was people were issuing debt at negative rates. It seems that's so far away now. My own sense is that we're not going back to that. But honestly, we're going to find out. But it feels to me and that the neutral rate is probably significantly higher than it was back then. 그러니까 결국 중립금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실은 서머스 전 장관뿐만이 아니라 파월 의장도 이미 코멘트를 한 내용이고 예전 스피치에서도 계속 거론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텀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도 있다. 이 얘기는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종종 그런 스피치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 인하가 국채 금리로 바로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금리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과연 배경의 단기자금 시장에 혼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 관련돼서 나오고 있는 그런 해석 중에서는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 해석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부 고용이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위에 붉은색 선이 정부 고용자 수고요. 그 아래 지방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세를 보면 계속 증가 추세고요. 최고치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이요. 그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고용 증가 쪽에서 정부 고용자 수가 신고치를 내는 건 사실인데 그 증가 폭에 있어서는 그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평가절하하긴 힘들겠지만 정부 쪽의 역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거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 쪽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니냐 이렇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정부의 역할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거용 건설 시장 쪽에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리세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 시기에 주거용 건설 시장의 고용이 먼저 꺾인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근데 아직 이게 안 꺾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생각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상업용하고요. 주거용을 좀 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거용 건설 시장이 리세션 쪽을 더 확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커머셜 쪽은 이번에 팬데믹 때 확인이 됐지만 경기 외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산업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커머셜보다는 주거용 건설 시장 쪽의 흐름을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주거용 부동산 관련된 그런 분석 자료들은 보통 모기지 금리 쪽에 대해서 요새 관심이 많잖아요. 그거와 더불어서 고용보고서 나오니까 주거용 건설 시장 쪽의 고용도 또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자료도 또 나오고 있고 그런 해석이 좀 눈길을 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쪽 계속 보고 있거든요. 주거용 부동산 무너지는 것이 정말로 큰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고용보고서하고 연결해서는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이 되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자극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주말에 나온 자료 중에서 두 번째 자료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입니다. GSCPI 지표가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월 초에 가장 먼저 보는 경제지표죠. 9월치가 약간 좀 꺾이고 있어요. 8월에 0.2였는데 9월에 0.13으로 꺾이고 있어요. 제로를 넘어섰으니까 정상적인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내려간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죠. 침체 시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커머디티 시장을 앞서서 반영하는 운송료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침체하고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0 이상에서 너무 크게 오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약간 꺾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상품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상품 시장이 경기 때문에 과열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일시적인 과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는 이러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스라엘 쪽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미국 대선이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딱 30일 남았습니다. 경제 쪽으로 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시점이죠. 금융 쪽에서 보면 다이먼 회장 쪽이 거론이 되고요. 제조업 쪽에서는 이미 트럼프 지지 선언을 했죠. 일론 머스크요. 이 두 분이 계속 주말에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 지지 관련돼 가지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경제 관련돼서 무슨 자문역을 또 맡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나오고도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타이밍을 좀 잘 잡았을 뿐이지 실제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동영상 트럼프 X에서 그 동영상 한번 몇 초 한번 볼게요. Is the only reason we can now send American astronauts into space. Come here. Take over, Elijah. Just take over. Hi, everyone. As you can see, I'm not just MAGA, I'm Dark MAGA. 뭐 저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 치고 다이먼 회장은 아니다.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JP 모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가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미국은 그다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 와중에 트럼프 후보가 해리스를 역전했습니다. 50.8%. 폴리마켓 집계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총격 사건 이후로 뒤집어진 다음에 거의 처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격 사건 때 트럼프 후보가 확 올라갔고 그 다음에 후보 교체하면서 해리스 후보가 확 올라갔죠. 이 아래쪽에 지지율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9월 중순에 해리스 후보가 역전시킨 다음에 계속 지속됐는데 선거 30일 남겨놓고 트럼프 후보가 재역전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사실 선거 관련돼서는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결국 미국 우선주의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이외 지역은 많이 고생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느 쪽이 더 고생을 시킬 것인가 그것의 문제일 뿐이지 어떤 사람이 된다 해서 미국 경제가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세부 업종으로 보면 약간 좀 틀어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거 트럼프 집권 시에 미국 경제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그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지금하고 무엇이 다른지 한번 차별점 한번 찾아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쇼어링이 프렌드 쇼어링, 니어 쇼어링 이렇게 표현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이렇게 지난 주말에 나타났었던 얘기들 한번 좀 정리를 하고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드릴 이 뉴트럴 레이트요. 이거 한번 좀 볼게요. 중립금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머스 전 장관이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그 환경을 고용보고서에서 읽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단기 자금 시장 요인이 아니라 국채 시장 자체 내에 있다. 중립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 텀 프리미엄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시장의 심리나 수급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요. 국채 투자자에게는 이거 패닉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거든요. 저는 4% 이상이 가면은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기 전에 타겟을 먼저 설정해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 단기 자금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잖아요. 분기 말에 오버나잇 금리가 5% 넘어서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4.8%대로 떨어졌거든요. 4.8에서부터 5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TGA 잔고 쪽에서도 자금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이 이런 모습을 만들고 있다. 이거보다는 국채 시장 자체 내에서 상승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중립금리도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점을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준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은 얘기가 틀려질 텐데 다음 FOMC 회의 때 50bp 금리 인하를 반영했었던 게 이 정도라고 본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이나 25bp 정도로 시장의 의견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서 20-30bp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3.9 정도는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4%를 많이 오버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타겟 레이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요. 국채 투자할 때는 제가 이 타겟 레이트 먼저 정하고 진입 시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리 저점을 어디로 봐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3.25에서 3.5 정도 보자. 지난 동영상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진입 시점은 4.25나 4.5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타이밍이 설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너무 멀죠. 그래서 지금 먹을 게 없는 국채 시장은 계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들어가면은 이 4% 전후에서는 목표 수익률이 그다지 크지가 않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릴 거예요. 아예 잊고 있다가 4.2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약간씩 메리트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다시 하락하면서 국채 가격 상승하면은 이익 실현의 기회를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고점이 낮아지는 그 추세였다라고 본다면은 지금은 저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자칫 저점이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립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그래요. 중립금리가 높아지는 그 환경 요인에 들어섰다. 그거 놓치면 안 되는 중요 포인트거든요. 하방을 지지하는 그런 논리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쿼터리 리펀딩 앞두고 국채 발행 관련돼 가지고도 말씀 한번 드릴게요. 다음 주에. 어느 때 국채 발행이 늘어나고 그리고 재무부 쪽에서 올해 중반 넘어서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중장기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QT를 통해서 단기물 비중을 늘린다. 이게 또 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다음 주에 로리 로건 총재나 뉴욕 페드 존 윌리엄스 총재 스피치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 주말에 존 윌리엄스 총재가 나오긴 나왔었는데 특별한 얘기 없었거든요. 또 그 자리가 그러한 내용이 나올 만한 자리가 아니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안 나왔는데 이번 주 중에는 그게 나타나는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수요일 전후에서 미리 자료를 작성할 만큼 자료가 수집이 되면은 화요일 정도께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로리 로건 달라스 페드 총재나 존 윌리엄스 뉴욕 페드 총재 발언 본 다음에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께 자료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외환 시장이요. $1가 갑자기 상승한다 해서 놀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135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오히려 해징할 기회가 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달러 흐름도 다음 주에 중요하게 볼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